들어가서 얘기하자고요, 그럼. 아니, 합의를 안 본다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 좀 깎아달라는 건데 제 동생 못 보셨어요? 전치 6주 진단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술 먹고선 때려놓고. 뭐? 얼마의 합의를 봐요? 300이요? 병원비도 안 나오는 돈이에요. 물론 제 동생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그 술 먹고 본인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 합의금 많이 드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요.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나 원하시는 건데요?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일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당신 동생이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았어요. 그럼 500에 합의 봐요. 제 동생 대학생이에요. 지금 그쪽이랑 합의 못 보면 폭행죄로 잡혀가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해요. 네? 500이요? 아직 제 말 뜻 잘 이해하지 못하셨나 본데요. 그냥 들어가서 공정하게 합의 보자고요. 네? 들어가기도 무슨 들어가요. 해가지 이상하네 진짜. 네, 폭행으로 인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셨을 때 상대방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또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정당한 건지 의심이 든 때도 많으실 겁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폭행 및 상해로 인한 합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존속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해자의 공탁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배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 표시로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의 공탁 신청, 공탁금 입금,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 통지서 발송,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탁의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가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 한 부,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한 부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금 출급 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시, 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국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을 한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을 받기를 통보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을 한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금 회수 청구서, 공탁서, 회수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수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수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대부분 합의를 권유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공탁은 폭행,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 요구 및 자력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보상해 줄 수 없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 표시로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공탁은 폭행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공탁 신청, 공탁금 입금,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 통지서 발송,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한 부와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한 부를 제출한 뒤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폭행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시, 군,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 출급 청구서 2부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 통지서 및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을 한 폭행 상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보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법원에 공탁금 회수 청구서와 공탁서, 회수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폭행 및 상해에 관한 법령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폭행과 상해와 관련해 어떠한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폭행상해죄로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한테는 우비권인가 뭔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말하기는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 동생이 이러한 사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술집에서 친구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와 합의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았어요. 제 친구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 친구가 가해자의 처벌을 받는 걸 원치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기본권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죄와 존속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 가해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법령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혹은 가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애당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욱더 좋겠죠. 우리 모두에게 남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생활법령 탐구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알찬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